자, 이제 본격적으로 13장 반응 속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그죠? 해봅시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연력학이라는 걸 예전에 배웠었죠? 연력학. 그죠? 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자, 서머다이나믹스. 열의 어떤 역학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이 열역학이라는 것은, 자, does a reaction take place?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자, 보는 학문을 서머다이나믹, 즉 열역학이라고 해요. 근데, 자, 키네틱스. 반응 속도론이랬죠? 이 반응 속도론은 어떤 화학 반응이 자, 음, 일어나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구별을 해 놓으세요. 알겠죠? 요게 이런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응? 서머다이나믹스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이고, 키네틱스, 반응 속도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지, 그렇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력학과 화학 반응 속도론을 좀 비교를 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알겠죠? 자, 우리 그 에너지공학 학생들이 비록 뭐 요번에는 뭐 화학공학 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화학공학과로 이렇게 합쳐져서 거의 같이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이렇게 일반화학 배운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너 누구한테 일반화학 배웠니? 나한테 배웠다면서 참 잘 배웠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말고 꼭 예습도 꼭 잘해요. 알겠죠? 응?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것은 조금 우리 학생들이 이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그걸 생각을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주는 거예요. 꼭 예습 꼭 하세요. 알겠죠? 이 매번 말하지만 이 동영상 강의로만 듣고 공부하지 말고 동영상 강의를 한번 듣고 정리를 하고 그렇죠? 꼭 책을 꼭 읽어야 돼. 꼭 읽어야 돼. 그래 그게 내게 돼. 알겠죠? 응?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갑시다. 자, 화학 반응 속도론 자, 봅시다. 화학 반응의 속도를 다루는 화학의 한 분야다. 그죠? 화학 반응 속도론. Chemical Kinetics다. 그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reaction rate라고 해요. 반응 속도에 정의가 있어요. 정의.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있을 거고 이 반응물들이 뭐 반응물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생성물이 되잖아요. 반응물은 리액턴트죠, 리액턴트. 생성물은 프로덕트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어떤 기준에 따라 여기 다 있네. 여기 있구나. 반응 속도를 반응물의 기준에 따라 반응 속도를 식을 정의할 수도 있고 생성물을 기준으로 해서 반응 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하냐? 자, 먼저 반응물을 기준으로 반응 속도를 정의해 볼게요. 어떤 플라스크 안에 반응물을 지어주면 화학 반응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반응물이 반응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B라는 생성물이 생겨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응 속도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아니라 반응 시간 동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감소된 반응물의 농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반응 속도는 자, 0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자,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 봤어요? 봤어요? 자, 차가 윙 가고 있어요. 속도가 마이너스라고 있는 게 좀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반응 속도는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양수예요. 양수. 자, 그러니까 이 반응 속도가 보면 델타 T는 자, 만약에 A에서 B까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5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죠? 그러면 요 델타 T가 5초가 되는 거죠. 5초. 이게 왜 그러지? 그렇죠? 5초가 되는 거죠. 5초. 5초.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 시간 마이너스 자, 델타 T라는 것은 자, 나중 시간 마이너스 처음 시간이에요. 나중 시간은 5초고 처음 시간이 0초잖아요. 그렇죠? 5예요. 자, 델타 A라는 것은 나중 농도 왜 그러지? 농도 마이너스 자, 처음 농도예요. 이 반응물은 처음 농도일 때 농도가 가장 클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처음에 반응에서 반응물 넣어줬으니까 여기서 반응을 해서 이 반응물이 시간에 따라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처음 농도가 그쵸? 만약에 10g이라고 한다. 그럼 나중 농도는 반응이 진행돼서 10g보다 작아지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8g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델타 A가 마이너스 8g이야. 그러면 OS분의 마이너스 8g 하면 뭐야? 얼마예요? 마이너스 자 1.6G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도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요 항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약속이야, 약속. 알겠죠? 자, 고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요거를 왜 마이너스로 붙이나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알겠죠? 어? 알겠죠? 그래서 잘 알아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반응속도. 요거는 자, 생성물 기준이에요. 자, 생성물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반응이 시간에 따라 지나감으로써 자, 생성물의 양은 증가하겠죠. 그렇죠? 봅시다. 자, 여기 반응 시간은 분명히 양수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나중 생성물량 마이너스 처음 생성물량이죠. 그럼 나중은 자 10g 생성됐다. 처음에는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0g 되죠. 그렇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줄 필요가 없고 여기에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꼭. 알겠죠? 그리고 요 델타라는 이런 변화량은 정의가 어떤 나중의 값 마이너스 처음의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약속입니다. 약속.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뭐 델타 뭐 A의 농도는 시간 델타 t 동안 A 농도의 변화 뭐 이렇게 있는데 아까 다 얘기한 거고 요거를 델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응?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요런 개념을 반응공학 그리고 우리 3학년 때 배우거든요. 반응공학이랑 대기오염 방지공학에서도 많이 얘기가 될 거예요. 알겠죠? 꼭 이 개념을 꼭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계속 아까 얘기한 걸 보는데, 자, 이거는 조금 시각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자, A 분자가 반응이 돼서 B 분자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검은색이 A 분자예요. 그리고, 자, 그 빨간색이 B 분자, 즉, 여기에 생성물, 그죠? A가 반응물이죠, 반응.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시계잖아요, 시계.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계속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화학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반응물은 없어지고, 그렇죠? 생성물인 빨간색이 이렇게 증가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자, x축은 시간, y축은 분자수라고 하면, 자, A 분자는 반응물이죠. 반응물은 40, 이게 처음 농도잖아요. 그래서 쭉 떨어지고, 자, B분자는 생성물이죠. 그러면 0에서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쭉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응? 자, 아까 말했죠? 자, 모든 반응은 자, 다 플러스다. 플러스다. 근데 요 델타, 즉 반응물의 변화량은 자, 음수이기 때문에 그죠? 반응이 진행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하지만 생성물은 자, 여기 변화량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쓴다. 자, 내가 또 하나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분자나 이렇게 가로를 친 거를 약속이에요. 농도라고 해요. 농도. A의 농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배워야 된다. 여기서 일반화 잘 배워야 돼요. 그래 나중에 진짜 반응공학이나 이런 반응 속도 이런 거 배울 때 이해가 잘 돼요.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 2, 3, 4학년 갈 때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요 13장을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알겠죠? 다른 11장, 12장 요거는 진짜 맘만 먹으면 혼자 공부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13장은 아마 혼자 할 수 없을 거야. 힘들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이제 실험적으로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뭐냐? 어떤 용액이 뭐예요? 용액. 용매 플러스 용질이죠?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그 상태를 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매개체, 이걸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액상에서 진행되는 영어로 이제 솔루션. 그리고 용매는 솔벤트라고 하고 용질을 솔루트라고 해요. 그렇죠? 용액상에서 진행되는 반응의 경우 자, 반응물의 농도를 분광학적으로 방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왜냐? 이 반응물의 농도, 그러니까 이 반응물이 어떤 빛을 가했을 때 만약에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그런데 화학 반응을 진행시키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반응물이 없어질수록 자, 그 이 용액에서는 자, 빛을 흡수를 덜 하겠죠? 그렇죠? 그런 성질로 자, 반응 속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이 일어나는 용액에 이온이 포함되어 있다면 농도 변화를 반응 용액의 전도도로 측정을 한다. 자, 뭐냐? 원래 자, 어떤 용액에 어, 자, 전도도가 뭐예요? 전도도. 전도도. 어? 그러니까 전자가 얼마나 이 용액 속에서 흐를 수 있나 이 정도죠. 즉 이 용액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많을수록 여기 용액 안에서 전도가 잘 돼요. 근데 처음 용액에 반응하기 전에 이온이 많은데 그쵸? 요거를 반응이 지나게 되면 이온이 없어지고 어떤 물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 진행에 따른 그 용액은 그 안에 이온이었기 때문에 반응 진행에 따라서 전도도가 자, 쭉쭉쭉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 결과를 통해서 자, 반응 속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자, 기체를 포함하는 반응의 경우에는 압력을 측정한다. 자,
어떤 기체가 있어. 어떤 기체가 있는데 기체끼리 이렇게 반응을 해. 반응을 해서 이게 두 분자인데 한 분자로 바뀌었어. 그렇죠? 그러면 압력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반응의 진행담에 따라서 두 분자가 서서히 한 분자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응 진행에 따라서 이, 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의 압력을 측정하면 그 반응 진행에 따라 압력이 변화가 생기겠죠? 그걸 가지고 반응 속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개괄적으로 처음 조금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자, 용액상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용액상에서 진행되는 반응의 경우 자, 반응물의 농도를 분광학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자, 분광학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분광학적이라는 게 그냥 어떤 용액에 빛을 가했더니 어떤 물질이 빛을 흡수했고 흡수를 안 했다. 그거를 좀 그 차이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브로민 분자 Br2 그리고 포름산 뭐 폼산이 뭐야? 이게 HCOH인데 포름산 포름산 포르믹 엑시드 포르믹 엑시드라고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성식이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 브로민이 이렇게 자 레드 브라운이에요. 이렇게 짙은 레드 브라운인데 레드 브라운인데 이 Br2와 HCOH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거 틀렸네. 그렇죠? 맞나? 잠깐만요. 네. 여기 BR 마이너스죠, BR 마이너스. 그렇죠? 내가 지금 바로 고쳐야겠다. 잠깐만. 자, 봅시다. 자, 요 BR2가 있죠? 이 분자로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될 때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색깔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BR2와 HCOH 있죠. 포믹 엑시드와 반응을 하면 BR 마이너스 EH 플러스 CO2 그래서 이렇게 색이 없어져. 색이 없어져. 그래서 어떤 390 나노미터의 빛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잖아요. 첫 번째는 여기에 짙어가지고 흡수를 잘해. 흡수를 잘해. 그렇죠? 흡수를 잘해. 그렇죠? 잘해.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요 BR2 분자가 없어져.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조금씩 옅어지니까 흡수하는 양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그쵸? 더 줄어들고. 여기는 거의 흡수를 못하고. 그쵸? 그러니까 T1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흡수를 많이 하고. 그쵸? 이게 흡수한 양이잖아요. 그쵸? 그쵸? T2일 때. 여기에 T1일 때 흡수한 양이 이 민넓이. 그쵸? 민넓이. 그 다음에 T2일 때 시간이 여기 T1, T2, T3라고 합시다. 그쵸? T2는 요 민넓이, 흡수한 정도. 그리고 T3는 여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응 시간에 따라서 이 390 나노미터의 파장을 흡수한 정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반응 속도를 자,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 요거를 또 그 표로 만들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BR2의 농도에 따라서 그렇죠? 요 흡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 13.1을 보면 자, 25도씨 이 온도를 꼭 명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도 흡수량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5도씨에서 브로민 분자와 포르믹 엑시드에 대한 반응 속도를 자,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자, 처음 시간에서는 이렇게 브로민 분자가 자, 이렇게 0.12몰 농도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시간이 자, 50초 될 때는 계속 줄어드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렇죠? 줄어들다는 게 줄죠. 그래서 자, 평균 속도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 반응한 시간, 즉 최종 시간 마이너스 초기 시간 분의 자, BR2는 자, 최종 농도 마이너스 초기 농도죠. 근데 이 BR2는 반응물이죠. 그럼 여기에 음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속도는 음수가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래서 이런 식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 BR2 농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쭉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릴 수가 있어서 자, 어떤 농도 차 그러니까 어떤 단위 시간 동안에 그렇죠? 어떤 농도의 차. 그래서 이런 기울기가 각각 존재해요. 기울기. 이 기울기가 뭐예요? 이 기울기? 이 기울기가 뭐예요? 자, 요게 델타 T죠? 이게 델타 BR2죠? 그쵸? 그럼 이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뭐예요? 응? 여기에서는 여기 이만큼 델타 T분의 델타 BR2죠? 이 기울기가 뭐냐고,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 옆에 보면 단위 시간 동안에, 반응 시간 동안에 반응은 BRT의 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단위 시간 동안에 BRT의 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뭐야? 속도잖아요. 속도, 반응 속도. 이 구간에서 반응 속도. 그쵸? 그쵸? 평균 속도는 아니고 순간 속도지, 순간. 여기에서. 평균 속도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그쵸? 순간 속도. 여기 있잖아. 속도냐, 속도. 그쵸? 참. 이런 게 어렵죠, 우리 학생들. 그치? 분명히 이런 속도의 개념을 분명히 여기 배웠었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 속도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걸만 그냥 달달달 외운 거야. 그래서, 어? 진, 어? 외웠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실험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 외우지 말고 왜 속도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지를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그래프에서의 그 속도를 이 기울기가 나타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어? 자, 내가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이제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BR2와 포믹 엑시드 이거와 이렇게 반응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요 속도라는 요 반응 속도라는 개념은 요 BR2의 농도에 또 비례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비례식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수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비례상수가 이렇게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속도는 어떤 비례상수 K의 자, BR2 농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K는 뭐냐? 반응 속도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 속도 상수.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속도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반응 속도는 그죠? 속도는 그죠? 어떤 단위 시간분의 어떤 반응물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요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속도는 어떤 비례상수의 곱하기 반응물의 농도. 그렇죠? 그러면 다시 속도는 K BR2 반응물의 농도가 될 수 있죠. 그럼 이 비례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BR2를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BR2, 그러면 BR2분의 속도가 되죠.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 반응속도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K를 어떻게 구하냐? 그렇죠? 어떤 속도에서 어떤 반응물의 값을 이렇게 알면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 상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x축이 시간, y축이 자, 반응물의 농도 BR2였잖아요. 요게 이제 속도가 되는데 반대로 자, BR2 즉 생성 반응물분의 어떤 속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BR2분의 속도가 요 속도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 그래서 요게 이제 K 반응속도 상수다. 자, 뭐 이쪽이 조금 더 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다시 한번 하든가, 하든가 아무튼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알겠죠? 자, 복습 한번 잘 해보세요. 알겠죠?